예, 오늘 뉴스탑 10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자,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도 오늘까지도 조국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야는 이 발언을 시작으로 곧바로 충돌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치료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이 표현을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록에서도 삭제할까 좋지 않을까? 저도 정말 참 이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겠더라고요. 어쩌고 그 사사건건 감독이 없는 처음 이해가 안 돼요. 사사건건 감독하지 마세요, 사사건건. 예, 오늘의 주요 이슈였던 국감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까지 조국 장관을 야당에서 표현을 했는데 네. 표현도 점점 거칠어지고 오늘도 또 국감은 또 기승전 조국이었네요. 오늘은 특히 이제 국회 법사위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이제 그 국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조사를 맡고 있는 지금 그 관련자들이 다 출석을 했거든요. 예. 아마 이제 더 법사에서는 치열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정가빈 의원이 조국 장관 일가를 가리켜서 이제 가족 사기단이다,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사실 조국 장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일단 기소가 돼서 검찰 2차례 소환을 조사를 받았고, 또 오촌 조카는 이미 구속돼 있죠. 그리고 또 조 장관의 동생은 곧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웅동학원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일가족 전체가 사실은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정점에 조국 장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이 맡은 역할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상황에 빗대서 정가빈 의원이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국감 내용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경심 교수 측이 공개한 딸 조민 씨의 학술대회 인턴 참여 동영상이 가짜 아니냐,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정경심 씨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학술대회 동영상 속에 동그라미 친 여성이 바로 조국 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동그라미 속에 있는 저 여성이 조국 장관의 딸 맞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3차장 마이크 잡으세요. 저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여성 누군지 확인했습니까? 해당 동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지만 수사상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경심 교수 측이 공개한 동영상이 조민 씨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주광덕 의원 해석은 검찰이 그렇게 가짜라고 판단하면서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주광덕 의원의 해석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맞다는 얘기 못하죠. 저게 이제 수사 상황인 건데 저기서 조민 씨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저 주광덕 의원의 저 발언들은 사실 약간 정치적인 발언인 거고, 그리고 저 배성범 중앙지검장의 답변은 모범 답안입니다.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빨간 원에 나오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조민 씨인가 아닌 건 전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턴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저 학술대 하루 지금 참석한 거거든요. 왜 조민 씨 다른 인터뷰나 예를 들어 다른 진술하는 거, 물론 정확한 진술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학술날은 갔다는 왔는데 그 전에 인턴 같은 거 저거 학술대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전 리서치 작업들을 준비들을 했다.
그런데 그게 인턴 활동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는 좀 의아했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발언 내용이 이제 검찰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에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진짜 저게 인턴으로 참석한 것이 맞는지 학술대 하나 갔다 온 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인턴 기간이라는 게 그 인턴 기간 동안 저 서울법대에 가서 저 준비를 하고 그다음 학술대에 참가하는 것까지가 인턴의 시작부터 끝인데 그건 무슨 학교 도서관에서 리서치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턴 준비 작업으로 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저걸 결국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냐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저기 뭐 조민 씨가 저 하루 갔다 왔다고 해서 저 대세에 큰 영향은 좀 없다고 봐요. 동영상의 진위 여부보다도 예. 인턴 기간 전반을 봐야 된다. 자, 이 주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조국 수사팀장 불러낸 국감. 오늘 국감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로 가장 바빴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습니다. 끝나고 시간 줄 거예요? 아니, 1분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정경심 씨가 쓰러졌다. 이거에 대해 삭발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상사장님 말씀하신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 말이 사실 있나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론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만하세요. 이제, 예, 그만하시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차원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마무리하세요,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중앙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정민 의원이 질의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계속 저 송경호 검사에게 재차 질문을 하는 건 어쨌든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 검사가? 근데 김상희 평론가님. 네네. 저는 국감장에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 총괄 검사에게 여당 의원, 뭐 의원들이 질문을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질문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휘하는 검사가 저기 나와서 지금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제 일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지적이 아이러니하게도 행정부의 수장인 조국 장관을 위한 거라면 그게 좀 저는 이상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의 의도가 김종민 의원뿐만 아니라 그 야당의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총괄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질문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저희가 오래 일을 하면서도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법에 써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 질문이 그리고 또 이제 본질적인 질문에서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차장 검사의 언론에 대한 해명이거든요. 그 해명이 행태나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설명하는 행태나 표현이 조금 부적절했다. 이거를 국감장에서 저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질의할 일은 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기 뭐 지금 잠깐 화면에 지나갔습니다만 검찰 출신 간부 변호사라든지 여러 검찰을 거쳤던 법조인들은 국감장에 조국 장관 수사팀장을 불러낸 것 자체가 좀 외압으로 느껴질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답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뭐 정답처럼 이미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피해 사실 공표라고 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피해 사실 공표를 하라고 지금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어떤 평상시적인 상황이었다면 뭐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실은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떤 여당 입장에서 이걸 정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 중앙지검장이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렇게 검사가 직접 산차장에 직접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추궁을 받고 이런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하루 종일 저게 또 발이 묶여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왜 여당에서는 이 수사 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추궁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3차장 검사는 저기에 묶여 있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수사를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올스톱이 됐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법사위원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상황은 여야 간사를 합의해서 오히려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은 다 정답이었지 않는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반면 오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에 초점을 맞춰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으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건은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전에 중앙지검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도 거쳤고 대검에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적게 잡아도 특수부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 정도는 투입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대규모로 처음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이 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수사 부담이 많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인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같이 들어봤어요. 김종욱 교수님. 여당에서는 이렇게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낙마 목표 설정해놓고 검찰이 수사 착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심법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백혜련 의원의 심정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전 적어도 여당이 지난 여름에 한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죠. 검찰총장은 누구든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라. 저는 이런 원칙을 얘기했다면 그런 원칙에 맞게 수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검찰이 정적 중립을 지켜오지 않았다라고 계속 비판해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에 불러놓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말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순간 정부 여당의 입장 자체가 곤욕스러워질 수 있다. 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다른 수사와는 달리 상당히 좀 많은 과도한 수사를 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런 과도한 수사가 나와서 많은 의문들이 있고 국론의 두 개가 분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또 일회성 임명이 있다. 또 그 일회성 때문에 다시 또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전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국론분열을 얘기하고 오히려 국회의원분들이 여당 같으면요. 오히려 자 이제 검찰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스스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질문이다. 제가 볼 때 미래로 가야지 계속 과거를 얘기해서 소위 지금 사건들을 흐트러버리는 건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면 자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조바심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적어도 앞으로 좀 여당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적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검찰이 법적 카르텔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이 출근길 한 이 말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또 한 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포털에는 없애는 거 있잖아요. 노란색 그 표시 없애는 거 삼각형. 윤석열 총장이 바로 지시했는데 오늘은 피의자 조사를 9시 이후부터는 폐지하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윤석열 총장은 발빠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토라인의 문제, 그다음에 심야 조사의 문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이거 사실은 검찰에서 이제까지 특히 특수수사할 때 대형 사건 수사할 때 많이 해왔던 기법들이거든요. 일종의. 이거에 대한 찬반은 사실 법조계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기법들 중에서 포토라인의 문제나 피의사실 공표, 그다음 심야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저 얘기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선제 대응의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미리미리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할 테니까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대통령님과 장관님이 지시하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거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설사 이게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특혜로 보여지더라도 그것보단 중요한 게 검찰 개혁에 보여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정경심 교수부터 이걸 시작하느냐라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예. 왜 이제까지 적폐 수사할 때는 다 포토라인 세우고 심야 조사하고 난리를 치더니 왜 지금은 안 해? 라고 얘기는 하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일종의 고육지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심야 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는데 뭘 아파요? 오늘 더 하고 가세요. 해서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심야 조사했다. 이러면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게 생기거든요. 검찰이 강압 수사로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다. 이 프레임에 걸려들면 수사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 하나 있고 앞으로 제도화를 만들겠다라는 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경심 교수에게만 특혜 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는 장관님하고 대통령님이 지시하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테니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게 윤석열 총장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라고 보고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요. 예.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방안과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방안이 좀 결이 달라요.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방안들은 주로 검찰 수사 기법에 관한 겁니다. 예. 조국 장관이 말하는 거는요. 검찰 조직에 관한 거예요. 검찰의 힘을 좀 드러내려는 거. 약간 결이 좀 다르죠. 두 사람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국감장 스케치를 해봤다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는 바로 이걸 겁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에 묻혔다는 의혹인데요. 관련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동부검사장님, 유재수 사건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박영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특감반원들 전체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죠. 네. 비위가 명확한데 특감회에서 중단됐다. 명령은 있어는 조국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냐. 이 얘기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사건이 저는 이번 조국 사태의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현재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혐의와는 조금의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지난번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 특감반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유재수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더 이상 특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지금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행 비서를 했고요. 또 거기에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금융위원회 시절에 그때 특감반에 특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뇌물을 받고 또 특혜를 받아서 뭐 차도 벤츠가 2대고 뭐 등등을 해서 당시에 3차례 조사를 받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증거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서 잠적을 해버렸어요. 자, 그 뒤에 뭐 이 사건이 유야무야가 되고 다시 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아마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있는 분들과 다 친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로 부산파라고 불리죠. 부산파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친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도우 보좌관이 뭔 오늘 폭로를 했냐 하면 기존의 김태우 수사관 이외에
다른 특감 반원이 또 증언을 했다는 거죠. 복수의 증언자가 그렇죠. 나타난 거. 당시에 일단 특감 반원이 이 문제를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특감 반장이 회의를 소집하더니 야 이거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다 위에서. 그만해. 덮어라.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사건을 덮었다. 그때 특감 반장이 이인걸 특감 반장, 박형철 부패비서관. 그러면 이건 누가 덮었느냐?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에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을 통해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자녀 학교를 비롯하여 워싱턴 DC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창희 평론가님. 네. 근데 저렇게 어쨌든 여러 구설과 의혹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후에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저게 영전이어도 영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금융위의 금전국장이라는 건 어떤 자리냐면 예.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보면은 예산실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맞먹는 자리예요. 우리나라 금융권의 그야말로 이 좌지우지 자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그 전에 직책이 더 세군요. 훨씬 실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좋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어려운 그렇게 실권이 있는 금전국장을 4개월을 하고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5개월째에 이제 사표를 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돈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이게 청와대에서 이게 뭐 어떤 제보가 있었는데 그 제보가 원래는 경찰이나 검찰로 가야 될 것이 감사원으로 갔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한번 돌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사표를 내시고 그 여당, 지금의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이제 오세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신 다음에 부산시에 이제 경제부시장으로 가시는 건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상식적이진 않아요. 이게 뭐 어떤 비리가 있다 이렇게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커리어의 금전국장을 4개월 정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 상식적이진 않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김조욱 교수님.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과 인연이 꽤 깊으니 이게 비위 의혹이 위로 올라갔는데 조국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 그냥 덮어버린 거다. 이거 큰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저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공정성 문제나 범죄 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이 건은 그게 아닌 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권력권 비리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정확히 좀 빨리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행비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예.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들을 다 아는 상황에서 저희 이 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두 명의 특감반원이 동일한 내용들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는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박형근 반부패 비서관이나 이인걸 특감반장 선에서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조국 민정수석이 알아서 덮었거나 아니면 다 확인해봤는데 사실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전현직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지금 현 정부의 실세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적어도 이 사실관계를 빨리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만 엮이기 때문에 사실과 무관하게 예를 들면 이 의혹 자체가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가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든 어든 빨리 이 문제 같은 경우 빨리 매듭을 짓지 않게 되면 상당히 예를 들면 의도와 무관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정말 조국 수석이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덮으라고 했냐는 거 하나. 이게 당연히 기본인데 이게 제일 선행돼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왜? 이겁니다. 왜냐면요. 노무현 정부에서 뭐 대통령 수행비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하다, 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비의혹이 있는 이 사람을 덮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덮었다고 하면 왜 덮었느냐? 어떤 내막이 있느냐? 이게 단순히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해서 부산파 인맥들과 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덮어줬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더 큰 의혹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덮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덮어줘요. 이런 걸 개인 비리 의혹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인까지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 그렇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은 오거돈 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부산시 부시장을 임명했을까? 라는 궁금증도 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국감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장에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눈길을 끌었던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올해 국감장에는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국대 떡볶이입니다. 드셔보셨나요? 예,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 떡볶이. 자, 그 내용물 한번 보시고요. 이 재료가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떡하고 어묵, 고춧가루, 그게 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품목을 공개하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예, 저희가 가맹법 관련한 이슈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판 그 마진까지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시행령이 월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까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은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하겠습니까?